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지금 시작하게.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대학에 오늘 해외 취업에 관련돼서 그리고 자소서 또 면접까지 제가 연결되도록 강의해 드릴 저는 박창규라고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영상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2024년도에 또 채용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피드백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시나 안 들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예, 안 들리시는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영상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유튜브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안 보이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좀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주말 동안 원스톱으로 싹. 그렇죠. 원스톱으로. 그래서 국내 취업, 해외 취업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야. 다 잡아냅니다. 예, 그래서 주말 내도록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해외 취업 팀장님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래, 지금부터 쭉 저희가 들어야 될 텐데요. 듣기 전에 먼저 앞서서 진짜 가고 싶네요. 성규 씨가 합격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길 트레이드 여기는 어떤 곳인지 또 성규 씨의 스펙, 뭐 학교는 참 좋은 학교였습니다만 스펙은 어떠했는지 김현 캐스터가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캘리포니아주도 부러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신다고 합니다. 성규 씨가 합격한 기업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씨가 합격한 한길트레이드는요, 2003년 7월 설립된 무역회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 수출, 미국 내 온라인 세일즈와 로컬 리테일 세일즈 제3국 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또 가장 핫한 곳이죠.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성규 씨가 미국에서 맡게 될 주된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오픈마켓의 직배송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주문과 배송 관리, 구매, 그리고 P&L 작성과 통관, 고객 서비스, 상품창 관리 등과 같은 오픈마켓 직배송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성규 씨의 스펙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씨는 올해 여름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요한 졸업했습니다. 부분이에요. 부전공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수했고요. 학점은 3.4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85점과 토스 레벨 5가 있고요.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스, 포토샵,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 그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규 씨가 희망하는 직무인 마케팅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중에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업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나왔던 친구 성균관대학교다, 그죠? 뭐 성균관대학교니까 당연히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임성규 군의 전공이 뭐였죠? 문헌정보학과였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문헌정보로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이 잘 될까? 뭐 성균관대학교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실제 졸업하고 나서요. 1년 반 동안 무직으로 있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 서류에서 다 불합격이 된 친구예요. 이 방송에서 보면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했었죠. 그죠? 예,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게 뭐 평생을 거기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딱 1년만 갔다 오는 목적이었어요. 예, 1년만 해서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취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취업이 안 되니 더 이상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없었던 거야. 특히나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긴 쓰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NCS 제도가 들어오면서 직무 중심 채용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직무 때문에 직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력서 자소서에 쓸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떠냐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뭐, 연고대를 나와서, 뭐,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유는요,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우리 청년들이 뭘 못 읽으시냐면, 취업의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이런 사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강의를 하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참 아쉬운 건 직접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면 조금 더, 그죠? 예, 이해도 더 빠를 거고, 또 현장에서 궁금한 부분들, 왜냐하면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뭐 간호 전공도 있으실 거고, 또 방사선, 그리고 특히나 치기공 쪽도 전공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이런 것도 좀 더, 좀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참가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청년들분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강의 이후에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에 우리 시창업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취업, 창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보셨던 한국직업방송,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직업방송은.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직업방송의 취업 분야로 국내 취업, 해외 취업 분야로 제가 고용 전문 패널입니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전문가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대학에 또 치창업 분야의 특임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일은 한 올해까지 21년 차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강의도 뭐 어마무시하게 했고요. 예, 뭐 뭐 여러분들 같은 우리 원중군이나 우리 영웅군 같은 이런 청년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뭐 전문대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 이런 분들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신문, 예, 쌤 고향이 대구예요. 예, 대구에 있어요. 예, 그래서 대구 신문에 제가 논술위원이라서 이 청년의 주제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제가 화면 잠깐만 바꿀게요. 화면 잠깐만 바꿀게요. 여러분, 이 신문 보이세요? 우리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주세요. 지금 얼굴 보이시는 분이 우리 경훈군하고 우리 원중군밖에 없어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줘. 예,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대구 신문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요. 뭐 이런 글들이 쭉 있어요. 우리 신문 보면 제일 뒤에 사진 요만큼 나오고 글 이만큼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제가 화요일마다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예, 청년 성공 취업 2024년을 준비하는 취업 트렌드. 우리가 매년 보면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취업이라든지 창업 쪽에도요, 취업 채용 트렌드가 있어요. 예, 매년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 정부에 저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22명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정부로부터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2명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어떠한 취업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제가 실은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써놨어요. 예. 글도 써놓고 제가 방송에서 방송 영상 제작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유료라서 제가 안내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료라서 뭐 돈이 뭐 몇십만 원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만 원으로 해서 유료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금년도에 2024년도에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다 해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시 제가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라서 그냥 뭐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 보신 것처럼 저는 아까 보셨던 방송들이 다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세요.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는데요.
자, 제가 오늘 해외 취업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소서 면접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취업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거부터 제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청년 실업. 여러분 만만치 않죠? 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63만 명까지 올라가 있어요. 작년도까지 우리 청년 실업자를 66만 명 찍었어요. 예, 엄청나죠,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12만 명에서 1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30만 명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53만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46만 명하고 53만 명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청년 실업자고요. 통계치로 나오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53만 명, 58만 명은 은둔 고립 청년이나 구직 단념을 하는 청년들까지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이 오고 2023년도까지 작년도까지 뭐 잘 무난하게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66만 명이나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근데 청년 실업의 현 주소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6.4%로 청년 실업이 떨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요때 지금 보시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때 청년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감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청년들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경력 없는 생신입이 입사하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예, 취업이 안 돼 단기직으로 떠도는 청년들. 청년 실업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꺼낸 대책이 뭐냐면 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채용을 늘려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치기공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간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쪽으로 취업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공기업은요, 그러니까 국립대학병원도 공기업에 들어가겠죠, 그죠? 공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분들은 화면 안 보이니까 우리 원중 군하고 영훈 군만 끄덕끄덕 끓여주면 돼. 네,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다시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잡알리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잡알리오.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공공기관에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하려면 단순하게 워크넷이라든지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잡알리오에 보시면 돼요. 잡알리오에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 볼게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정규직 있나요? 원중군 정규직 있어요? 한 개 있네. 그죠? 한 개 있죠, 그죠? 예, 한 개 있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정규직이죠. 그죠?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보세요. 정규직 있나요? 그죠? 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죠. 이 얘기가 다시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늘려버렸어. 그 시기에 우리 이제 전 정부 때죠. 예, 그 시기에 늘리다 보니까 실제 숫자로는 6.4%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KBS에 이런 방송들이 다 나왔습니다. 청년 취업 빙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대졸 신입들의 취업 종말이 왔습니다. 예, 대졸 신입이라는 건 초대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문대학이든 4년제든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취업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훈련 부담을 자신들이 떠안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신입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즉,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가진 자들을 많이 선호하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는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입사원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 시절에 혹은 졸업 시점에 여러분들이 뭔가라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나 우리 학교도 보면 뭐 현장 실습의 기회도 주고 뭐 인턴십도 주고 심지어 우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대학에서 왜 하겠습니까? 우리 원중군하고 경운군하고 학교 다닐 때 많은 경험을 해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대학의 치창업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세요.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삼성에서 S24 휴대폰 새로 나왔죠, 그죠? 예, 저도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나오고요. 예, 그저께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영어로 얘기해봐봐.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막 얘기를 했더니 그게 한국말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하나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에서요, 여러분 휴대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예, 모든 기업이 지금은요, 이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두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료 쪽으로 많이 빠지시잖아요.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우리 치기공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자꾸 우리나라로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쌤이 K무브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무브 대표 멘토 출신이고요. 제가 이 해외 취업 전문가로 21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곧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싱가포르는 어떠냐면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예요. 예, 따지고 보면 싱가포르에 가면요. 싱가포리언들은 거의 대부분 관리자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다녀보세요. 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외국 분들이 많으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런 병원 계열의 간호 계열의 이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역시나 한국인들도 상대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을 상대할 기회들이 더더욱 많아집니다. 예, 이미 우리가 K-메디컬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의료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찾잖아요. 그죠? 예, 실은 이제 혹시 치과과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가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와서 제가 아는 제 치과를 연결을 해줬어요. 예, 얘 왜 왔냐면요. 임플란트 하러 왔어요. 저거 나라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하냐 보니까 한국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그 아침에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줬어요. 제가 가는 치과인데 이 정도로 이 K-메디칼의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듯 해외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글로벌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라든지 직무 경험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보세요. 글로벌 현장 실습, 그리고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교에도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창업센터에 가서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보니까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대요.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중소기업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요, 우수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자꾸 중소기업 실패, 정부 정책의 실패, 신규 채용의 소극적인 대기업의 고용 정책.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원중군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세요? 치기공과? 네네, 우리 아니, 그러면요? 방사선? 네, 방사선과. 우리 경운군은요? 몇 학년이세요? 똑같아요? 아, 3학년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인터넷창 한번 띄울게요. 신규 채용의 소극적인 대기업의 고용 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자, 채팅창 저기 인터넷창 다시 한번 띄울게요.
제가 이제는 자코리아를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자코리아 검색할게요. 자코리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24년도 공채정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요거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공채는 상반기 공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혹시 아세요? 원래 상반기 공채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이나 5월 달 안에 종료가 돼요. 하반기 공채는요.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되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벌써 이미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공채 정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로젠, 경보제약, 환인제약, 예. 여러분 이런 데 벌써 KT, 이런 데 벌써 채용 공고가 떠요. 대기업들 채용 공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미 공기업들도 그렇고요. 채용이 마감된 데도 있어요. KCC 대기업이잖아요. 예, 이런 데 채용 공고가 지금 계속 뜹니다. 예, 다시 돌아갈게요. 예,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기업의 고용 정책의 신규 채용이 소극적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경직성 글쎄요. 예. 근데 실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잘 몰라서 안 해요. 잘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이 나의 성향과 맞는지, 앞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성장해 나갈지, 정말 이 교육이 정말 내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예, 그거 어디서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 못할 고민들 중에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뭘 하지? 이런 것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내 전공을 배워서 나중에 어떠한 취업이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쭤보시고 이미 교수님들이 안내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향성이 찾았던 게 가령 나의 성향이랑 잘 맞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잘 몰라서 직장을 잘 못 찾는다. 라는 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시켰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이 내용은 없었어요. 예, 해외 취업과 자소서 면접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왕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안내해드렸고 매스컴으로 안내해드렸던 2024년도 채용 트렌드를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5가지입니다. 5가지.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세요. 요거 찍지 말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찍으시면 돼요. 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컬처핏, MZ세대 면접관, 수시 채용, 챗GPT 자소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컬처핏이라는 게 있어요. 컬처핏. 보시면 뭐라 적혀 있어요? 문화적 합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자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지원자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부합할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potential ability,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인원인가, 이 사람은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인원인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쌤도 학교에 있으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한테 상담받으러 연구실에 찾아와요. 쟤한테 막 찾아와요. 쌤 사무실에도 오고 막 그래요. 오면 상담받으러 온 친구들이 말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말만 쫙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은 쌤이 어제 쏙 천불나는 여러분 우라통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라통이 좀 터졌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제 후배가 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일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하면 한 번에 이해를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지만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건전한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야?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인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은 뭐예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조금 달라요. 삼성의 키워드는 창조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도전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요 개념으로 이제 자소서 쓸 때 그런 뉘앙스를 띄워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연결고리를 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회사가 찾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2014년도에 NCS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NCS 개발위원입니다. NCS 중에서 해외 취업 분야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예, 제가 NCS 공기업 면접관이고요. 근데 NCS는요, 말 그대로요, 직무 중심 채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14년도부터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뭐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들은 원래 직무 중심으로 봐요. 뭐 중소기업까지 스타트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막 뽑았어. 그러니까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사했다가 오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일하다 그만두고 일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직무로만 채용을 하다 보니 이 우리 조직하고의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직무도 보지만 조직 적합성을 더 많이 보겠다. 라는 관점으로 이 컬처 핏이라는 게 채용 트렌드의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보면요. 요즘 자소서 어떻게 써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호불호라고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소서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다른 창도 하나 또 띄우도록 할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개인정보라서요. 지금 실제 제 제자가 제가 지금 계속 컨설팅 해주고 있는 제 제자의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합격 자소서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죠. 이 친구는 뭐 어떤 대학에 4년제 대학교에 환경공학을 전공한 친구예요.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의 환경 안전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요. 삼성입니다. 삼성의 자소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 지원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 삼성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삼성은 에세이를 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예, 자, 넘어갑니다. 여기 삼성 거예요. 넘어갈게요.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 현대계일이죠. 예,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주시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학습을 했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타인과 협업을 통해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 컬처핏에서 구성원들 간의 토론이 가능한가?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그죠? 예, 국내 이슈 한 가지 선택해 본인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해되시죠? 자소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여러분 공기업 자소서 보여드릴까요? 공기업 한국수자공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공사 여보세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뭐예요? 자기 개발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고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어떤 노력하였는지 서술하시오. 대인관계 능력. 우리 아까 뭐예요? 컬처핏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예,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요렇게 나옵니다. 자소서가. 어,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화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자소서의 형태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면접관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보러 가시면 과거에는요, 40대, 60대들, 뭐, 특히 여러분들 얘기하는 꼰대들, 기성세대들, 이런 분들이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MZ세대 면접관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2022년도 롯데에서도요, MZ세대 면접관들이 들어왔고요. 21년도 CJ 하반기 공채에서도 MZ세대들이 들어왔어요. MZ세대 면접관들이 들어왔어요. 잊지 마세요. MZ세대 면접관들은요, 임원들이 아니겠죠, 그죠? 예, 면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거든요. 실무자 면접하고 임원 면접이 있어요. 근데 MZ세대 면접관들은 실무자 면접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예, 일은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 어떨까요? 일은 잘 못해도 되는데 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걸 많이 봅니다. 어, 그래서 질문이 기성세대들이 들어오는 기성세대가 면접관으로 돼서 들어올 때와 MZ세대가 면접관으로 들어왔을 때 질문들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계셔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시 채용과 다이렉트 소싱이에요. 공채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미 작코리아는 1월 달부터 2024년도 공채 정보 게시판을 다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채용 정보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끔요, 우리나라의 4대 기업 중에서 현대, LG, SK는요, 수시 채용으로 모두 전환하였지만 삼성은요, 아직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아마 3월 달 되면 이제 삼성계 공채가 들 거예요. 예. 그래서 공채가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나 상반기 요번에 안 됐으니까 하반기에 지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계속 채용 정보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중군이나 경훈군처럼 아직 3학년이잖아. 그죠?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채용 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돼요. 보면서 어떠한 채용 기업들이 뜨는지 그게 병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제약회사라든지 일반 의료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떠한 채용 정보가 뜨고 그 채용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리고 그 채용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은 회사가 원하는 직무 요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언제?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뭐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멍 때리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시간. 그럴 때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챗 GPT예요. 잊지 마세요. 챗 GPT로 절대 자소서 작성하는 건 금물입니다. 이유는요, 챗 GPT로 자소서를 쓰면요, 직무 중심 채용과 조직 적합성을 많이 보는 문화 적합성을 보는 지금 컬처핏의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나의 역량이나 성량, 나의 경험에 대해서는 챗GPT가 잘 못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챗GPT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이 자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챗GPT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챗GPT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많을까요? 그렇죠. IT 혹은 AI,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챗GPT를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근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전공으로 봤을 때는 뭐 절대 챗GPT를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 예,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 리더 혹은 구성원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야, 그래. 이 일은 우리 원준이가 1등이야. 우리 원준이가 성격도 밝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직원들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진짜 원준이한테 이거 주면 정말 잘할 거야. 와, 우리 경훈 군한테 이거 주면, 우리 김경훈 군이 정말 잘할 거야.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내가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때도 좋고요, 대학 때도 좋고요, 군대 때도 좋고요, 남자분들은 군생활 했을 때도 좋고요. 커리어 분석을 쭉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을 쭉 적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것들 있잖아. 제일 잘했거나 제일 즐거웠던 일들을 미리 나열을 쭉 해놓으셔야 돼요. 그 스토리가요. 그때 내가 했던 경험이 자소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김원준이 최고야, 김경훈이 최고야라는 인식을 박아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기업들이 요구를 해요. 예, 그건 직무적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서도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회식을 하는데, 아, 우리 경훈군한테 얘기하면 돼. 뭐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 회식합시다. 제일 먼저 물어보죠. 김경훈 대리님 오늘 어디 갈까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좀 그런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컨셉이라도 좋으니 이 분야는 내가 최고다라는 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개인 역량 분석하는 게 있어요. 개인 역량 분석할 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5가지의 취업 트렌드의 핵심 요소 5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대구 신문에 제가 칼럼에 벌써 이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해놨고요.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방송 영상도 제가 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강의를 그쪽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신문에 있는 칼럼 내용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도 내가 염두를 좀 해야 되겠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인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로 고민을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할까? 아, 씨, 요즘 창업도 기일이던데. 그죠? 예, 우리 학교에 보면 취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예, 창업의 기회도 있을 건데.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구를 달았어요. 취업도 작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 그냥 무턱대고 막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중생 등골 빼먹는 스펙 구종 세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NCS가 들어오면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NCS 기반 채용이라고 이런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즉, 이제 묻지마 취업을 하시면 안 돼요. 묻지마 취업. 예. 이제는 쫄지마 취업을 하셔야 돼요. 예. 쌤, 묻지마 취업하고 쫄지마 취업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묻지마 취업은요, 어제죠. 어젠가? 그저께 한 청년이 제 제자였는데, 이 친구가 미국을 1년 갔다 왔어요. 미국 기업에서 미국의 무역물류 전문 기업에서 판토스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판토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 기업입니다. 판토스. 예, 거기서 1년 동안 인턴십을 하고 1년의 경력을 쌓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국내 취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소서를 교수님 자소서 첨삭 좀 해주세요. 자소서 좀 봐주세요 하고 딱 보냈는데 묻지마 지원해 놓은 거야. 그냥 자코리아나 사람인에서 기본 형식으로 자소서를 쭉 써놓은 거야.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내가 자소서 봐줄게. 보자. 하고 보니까 그냥 자소서 기본형으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어디 지원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회사에 지원을 할 거래.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회사의 그 회사가 나오는 자소서 문항에 맞춰서 다시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예. 즉, 앞서 이분이 쓰신 거는 묻지마 취업이에요. 쫄지마 취업은 뭐냐면요. 원준군이나 경훈군이 내 자신을 잘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나의 강점은 뭔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리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여러분 목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삼성을 갈 거예요. 저 삼성병원 갈 거예요. 예, 삼성병원 나 지원할 거예요. 예, 그러면 삼성은 공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전년도 삼성병원에 채용을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전년도, 뭐 재작년도에 자소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자소서 문항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지금 써놓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분석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찾아놓고요. 그 목표 기업을 서치를 해서요. 미리 자소서를 써놓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공채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자소서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혹은
공짜가 떴을 때, 내 목표 기업에 공짜가 떴을 때 자소서 문항이 조금 달라지면 살짝 바꾸면 돼요. 그죠? 예, 이게 쫄지마 취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요 화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꼭 찍으세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진 꼭 찍으세요. 예.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아마 녹화가 되니까요. 지금 제 컴퓨터에 녹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리 시창업센터에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원종군이나 참가하신 분들이 필요하시면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해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 이 화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기업은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을 봐요. 예,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신종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 사용 설명서. 스펙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2010년도에는요, 스펙 3종 세트, 그리고 또 몇 년도에는 스펙 5종 세트, 7종 세트, 지금요, 스펙 9종 세트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펙이 9가지예요, 9가지. 예, 근데 뭐가 있죠? 학벌, 학점, 어학, 성적, 해외 연수, 직무 영향, 대외 활동, 자원봉사, 공모전, 마지막에 여러분 뭐 있어요? 취업 성향이라는 게 있죠. 예,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 스펙업이나 취업대학교, 아웃캠퍼스와 같이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대외활동 공모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메인 화면에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병원들의 배너 광고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는 다 광고로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스펙 구종 세트인 취업 성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성형 수술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형 이야기 중입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 고정해 주시고요. 자, 대표님, 제가 얼마 전에 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의 전오전. 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전오전? 무슨 말인가요? 네, 전문가 오브 더 전문가. 예. 오랜만에 뵙죠.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랜만에 지내셨나요? 뵙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네, 네, 열심히 뭐, 다니고 있죠, 또. 네, 대표님을 매번 2부에서만 뵙다가 그러니까요. 1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네,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꿀 정보 준비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직무 역량 중요하죠. 네. 취업 성형입니다. 취업 성형.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어서 제가 오십시오. 방송을 어서 보여드린 오십시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키도 그러니까요. 크시고 또 되게 훈남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방송이 처음이라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저와 같은 또 다른 친구들 위해서 많은 네.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희대학교 컨벤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딜로이트 회계법인 말레이시아 지사에 해외 취업에 합격한 28살 김선우라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갑자기 이윤주 아나운서 자기소개서. 많은 네. 내용 자,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컨벤션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졸업하고 2년 반 동안 모든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모두 다 떨어졌어요. 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면접에서도 떨어졌어요. 제가 이따가 면접 설명해 드릴 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취업 성형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교수님 잘생겼는데요?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생방송에서. 아나운서가 그랬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말 했죠.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제가 화면을 멈췄는데 이 친구 입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이게 취업 성향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미지 메이킹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즉, 스피치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자소서는 물론이거니와, 말하는 훈련도 좀 하시고. 제가 실은, 뭐, 지금은 제가 정규 수업을 안 합니다. 정규 수업을 안 하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정규 수업을 안 하는데, 제가 6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취업 교과목이라는 수업을, 정규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산 외국어대학교예요. 예, 부산 외국어대학교 정규 수업을 매주 월요일 날 2시, 4시, 4시, 6시를 해요. 예, 하는데 230명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제 수업 때 원중군 미안, 원중군 미안해요. 오늘 온라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제 수업 들어올 때 모자 쓰고 못 들어오세요. 예, 슬리퍼 신고 못 들어오세요. 예, 이유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쌤 수업 시간, 수업 들어오는 날만이라도 우리 옷 조금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한번 오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예. 그게 뭐냐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옷 입는 뭐 좀 깔끔하게 입는 연습도 하고 자기 헤어스타일도 좀 만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화장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취업 성향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학교 다닐 때 미리 트레이닝을 좀 했었으면 하는 거를 취업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네, 저희가 스펙 구종 세트가 중심이었는데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NCS 제도가 들어오면서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요 제가 8가지 중에서 빨간색으로 6가지 해놨죠. 요거 키입니다. 키. 키워드 요 6가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전공 플러스 성적을 봐요. 4.0,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원중군이 똑같이 방사선학과인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교과목들이 있죠. 원중군 있죠. 네네. 그 교과목에 뭐 예를 들어서 성취도, 뭐 학점 A뿔도 좋고요. 또 그 교과목에 내가 뭐 교수님들하고 프로젝트를 했거나 실습을 했거나 이런 경험들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를 해요.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내가 지원하는 산업 직종에 연관되어 있는 교과목의 성취도를 보는 게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원중군하고 다들 우리 학생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수업 들었는 거 쭉 나열을 해.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교과목들이 있을 거야. 그죠? 예. 재밌었던 교과목들을 싹 빼올려야 돼요. 그것만 더 특화시켜야 돼. 예. 그러면 그 교과목 안에서 나는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그 교과목에서 어떠한 거를 얻었고,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 교과목에서 교수님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나 실습을 했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떤 걸 했는지, 발표는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합격 자소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내용으로. 요 내용을 합격 자소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합격 자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다시 바꿉니다. 우리 아까 정원이 거 한번 볼게요. 정원이는 지금 삼성, 포스코, CJ 합격 다 했었어요. 작년도에. 예, 서류는 합격 다 했어요. 근데 인적성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예, 자, 보세요. 보세요. 예. 요거 말고 제가 포스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포스코예요. 포스코 환경, 뭐죠? 보면 환경 직무 분야잖아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해 하수 처리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었는지 대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폭기 에너지였습니다. 학교에서 했는 거죠. 예, 폭기 에너지는 액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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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경력이 있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 돼. 쓸 게 많잖아요, 경력자들은. 근데 우리 대학교를 갓 졸업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없잖아요.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소서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런 형태입니다. 예, 다시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온라인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는 인턴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우리 치창업센터에서 또 그 인턴십이나 IPP 일학습 경영제 글로벌 현장 실습과 같은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병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회사가요, 일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급여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일도 가르쳐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는 신입을 뽑지 않는다. 준비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 되시면 중간에 인턴십을 하시거나 뭐 회사에 견학을 간다든지, 오늘 아까 우리 강의하기 전에 기업의 담당자들이 오셔서 회사 설명도 해주시고 막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꾸 접하셔야 돼요. 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직무 역량이에요. 직무 역량은 여러분 NCS의 세 가지가 뭐예요? NCS의 세 가지. 혹시 아세요? 네. NCS의 세 가지. 제가 이걸로 쓰니까 조금 마우스로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식, 기술, 술, 그다음 뭐야? 태도. NCS의 세 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딱 보셔야 돼요.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 관점의 직무 역량은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프로젝트, 여기서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직무 역량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반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로벌 역량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기업이 더 이상 한국만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셔야 돼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요. 전국의 대학교에, 제가 전국에 319군데 대학을 강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충남보건과학대학교, 우리 학교는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처음, 우리 청주에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처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전국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영어를 교육을 시키면요, 가장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충북에 계시는 분들, 충청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경상도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제일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경상도 애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니 어디 간대? 집. 한잔 할래? 이래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글로벌 역량은 어떻게 마인드를 만드셔야 되냐면,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티컬이 뭐예요? 우리 크리티컬, 비판적 띵킹, 사고력. 즉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고개를 살짝 틀어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원중군 밥 먹었어요? 예, 밥 안 먹었어요? 예. 근데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예. 원중은 스피커 키고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원중군 미안해. 네, 지금 제 아닙니다. 화면에 원중군 얼굴이 제일 먼저 떠 있어요. 네네. 예, 예. 네네. 원중군, Are you hungry?
No, I'm not. I'm not. 쟤한테 똑같이 물어보세요. Are you hungry? Hungry? Yes, I'm really hungry because I didn't have any lunch on today. After our lectures, I just wanted to eat. What about you? 무슨 말인지 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게 글로벌 네,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대화하는 기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좀 키우시려면 영어 회화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취업 동아리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해외 연수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음소거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직무적합성이에요. 직무적합성. 어, 우리 이제 제가 그냥 이번에는 선배처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배 같은 마음으로. 예.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시절이 다 있었고, 어, 경영군 제 전공이 회계학이에요. 저 회계학이에요. 예,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98년도 한국공인회계사, 2001년도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예, 미국의 KPMG라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팀에서 일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은행에 일했어요. 예, 그런데 해외에서 사회생활 첫 해봤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해외는 수평적 조직 구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에 일하니까 우리나라는 수직적 조직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이 수직적 조직 구조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제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영양 분석.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반대로 싫어하는 게 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회계사예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죠? 저는요, 제가 실은 혹시 치료원과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미국의 가족들이 모두 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치기공소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첫 22살 때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저희 형님들이 저한테 치기공을 배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3시간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여러분 봐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내 전공과 대학이 선택합니까? 그렇게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예, 보통 성적에 맞춰서 많이 대학과 이제 학과를 선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회계학이 막상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찾았죠. 예, 제가 잘하는 거. 제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잘하는 게 영어 가리키는 걸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저 영어학원 차렸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예,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 시절에 창업을 했던 케이스예요. 이 얘기가 직무적합성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자소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죠?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지금 기업들은 이제는 직무적합성도 본다라. 예,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뭐죠? 조직적합성이에요. 조직적합성. 예,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자소서를 오늘 작성해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자소서? 있으세요? 그러면, 음, 자소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이따가 자소서도 한번 봐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제가 봐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강의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아마 제가 우리 그 학교에 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 경운군 자소서를 띄워서 다 같이 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소서 첨삭은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합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요. 뭐죠?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직무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험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거 보세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스펙, 극기밀 이색 경험, 뭐 석박사 학위, 이건 대학원 가도 취업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요건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심지어 해외 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예, 다 지원해서 어디든지 합격하고 면접까지 가서 합격하고 나서 그 회사를 갈지 말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한 군데만 바라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쭉 다 지원해요. 이게 쌤 전략이에요. 예. 단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향이 조금 맞으셔야 되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내가 하는 일 아무 전문성이 없는데 쌤, 직무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중요합니다.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중요합니다. 찍으셨어요? 네, 찍으셨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나갈까요? 어, 그냥 이어나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하시다가 뭐 하실 가실 분들은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편하게 그냥 바로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 그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3학년 올라가고 수강 신청하고 다음 신학기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다니면서 내가 중요한, 뭐 교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 전공이잖아. 그죠? 예, 전공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시고 이해하시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디 가자, 우리 실습하자, 프로젝트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과로 가서 내가 현장 실습을 한다. 그 일이 내하고 맞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만약에 그 일이 안 맞다라면 빨리 방향성을 틀어야 돼요. 예, 내가 피보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나는 어떠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잘 도출하고 있는지, 꼭 내 직무나 전공에 안 맞춰도 돼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원중군한테 전화해요. 지금 얼굴 보이는 게 원중군하고 경무군밖에 없어서, 원중군, 우리 이번 주에 쌤 청주에 국밥 먹으러 갈 건데 그 국밥 유명한 데 있잖아. 청주에 가면 거기 갈 건데 토요일 날 갈 건데요. 몇 시까지 나올래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국밥 먹고 뭐 우리 소주 한 병씩만 먹읍시다. 그리고 나와서 좀 맛있는 데 맛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거기 가서 저 뭐 하나 먹 뭐 맛집에서 2차 하고요. 저는 어디 가서 자고요. 저 이렇게 올래요. 이런 걸 막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서서. 그런 사람도 마음 좋아요. 경영 기획 전략 부서에 가면 잘 맞겠죠. 그래서 나는 내 실생활 속이나 혹은 학교의 교과목에 연결되어서 직무에 연결돼서 얼마나 아이디어를 잘 도출하는지, 혹시나 프로젝트는 관리해 본 적이 있는지, 군에서 어려웠던 일인데 내가 이런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해본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융복합이에요. 타 분야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식 연계, 뭐 소통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요 항목별로 이런 내가 했던 경험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양성의 존중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죠? 글로벌 환경과 팀워크, 배려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음,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국어 교육학과예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또 취업이 안 돼서 졸업 유예를 신청해 놓으셨는데 그 친구랑 이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군에 있을 때 관심사병을 자기가 케어를 다 했대요. 예. 그린 것도 자소서에 스토리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예, 요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공동체 의식만 좀 잘 하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병원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생명 존중,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워낙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성공 취업을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 돼 있어요. 네, 1단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나의 성향은 어떤지, 역량이 어떤지. 여러분, 성향하고 역량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향은요, 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네,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이 세고요. 음,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해요. 예,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먹어요. 잠도 혼자 잘 안 자요. 예, 항상 뭐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해외 출장을 가면요. 우리 보통 해외 나가면 호텔을 하나하나씩 잡잖아. 방 한 개씩. 저는 그래 안 잡아요. 예, 더블을 잡아요. 큰 침대 하나 있고 뭐 혼자 자는 침대. 저는 이렇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 외동아들이 이해되시죠? 이게 성향이에요.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 성향은 어렸을 때부터 갖춰지는 것. 역량은 뭐냐면요.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내가 자꾸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참 재밌어졌어. 내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 나중에 쌤 인스타 알려드릴 건데요. 쌤 인스타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쌤 인스타에 보면요. 뭐 반려동물도 막 올라가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쌤 집에 가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중이병 든 돼지도 있어요. 쌤 둘째 아들이 중이에요. 그래서 병 들었어요. 걔는 중이병.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왜 이제 쌤 얼마 몇 년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쌤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져요.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CJ 제일제당 같은 데 입사하면 어떨까? 제가 식품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식품 회사잖아. 그죠? 그런 데서 내가 일을 하면 재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관심 있는 건 뭔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분야, 내 장점은 무엇인지. 쌤 제자 중에 넷마블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공이 호텔 경영학과예요. 호텔 관광학과예요. 호텔 관광학과. 예, 동국대학교의 호텔 관광학과인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전공을 살려야 돼서 그냥 호텔 쪽으로 취업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쌤이 이제 계속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친해질 거잖아. 근데 얘는 만나면 맨날 게임을 해. 그래서 야, 니 게임 좀 그만해라 이랬더니 얘가 게임을 어느 정도 하냐면 현질까지 해가면서 있잖아. 뭐. 게임 분석하고 게임 유튜브 그 있잖아 영상. 그런 것도 다 보고 막 이러더라고. 제가 봤어요. 야, 니 그 호텔 그 관광학과 해갖고 호텔에 취업해갖고 재밌겠니? 그러니까 쌤 저는 게임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걔가 하고 있는 게임이 넷마블의 무슨 게임이었어요. 근데 마침 넷마블이 뜬 거야. 채용이 뜬 거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야, 미쳐봐야 본전인데 쌤하고 자수상 써보자. 그럼 넷마블 들어갔어요. 지금도 넷마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전공으로 내 직업군을 찾는 방법도 있고, 내 관심 분야로요, 내 직업군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되면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2단계가 바로 뭐냐면 커리어 분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했던 많은 활동들, 과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심지어 친구들하고 여행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쭉 해놓으세요. 이 내용이 자소서에 들어갑니다. 자, 3단계 가보세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스스로 잘하는 분야와 좋아하는 분야로 직무 방향성 설계가 가능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산업 직종 분야를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소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그 친구가 썼던 자소서 한번 볼래요? 네, 어떻게 됐는지. 다시 돌아갈게요. 삼성 자소서 들어가겠습니다. 웰스토리. 아까 우리 보다 말았죠. 지원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잖아. 그죠? 700자. 학창 시절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점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봄이에요. 이 친구 본봄에서 알바했어요.
예, 청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선택하였지만 막상 재고 관리, 회계 관리, 시설 관리, 고객 응대 등 세부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카페 역시나 고객 가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카페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의 위생적인 먹거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삼성은 아까 뭐라 그랬죠? 창조. 그래서 자기가 카페 알바했는 것들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 두 번째 볼까요? 얘는 어떤 수를 썼는지. 에디슨과 같은 말 걸기의 장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모든 일과 사물에 궁금증을 가지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무턱대고 해야 한다, 해라라기보다 왜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제 환경 분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자소서에 씁니다. 심지어 여러분 냉장고 청소하는 것도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냉장고 청소했던 스토리로. 예, 그거는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즉, 1단계와 2단계를 잘 연결시키면 직무 방향성도 설계할 수 있고 관심 분야도 찾아서 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연세대학병원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찾아놓고요. 그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그 기업의 뉴스를 검색하시면 돼요. 혹은 또한 그 기업의 어떠한 슬로건이라든지 핵심 가치, 비전 이런 것도 찾아놓으시고요. 더 큰 거는 작코리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기업, 그 목표 기업의 2023년도, 2022년도 자소서 항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합격 자소서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 빼는 거야. 우리 자소서 질문들만 다 빼. 빼서 1, 2단계에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 그지? 예. 이걸 가지고 직접 써보는 거야. 예. 지금 막 써보는 거예요. 예. 써보고 우리 여러분 학교에 취창업센터에 가면 취업 컨설턴트 쌤들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 전문가 쌤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첨삭도 받고 어. 아니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봐드릴게요. 예, 이렇게 조금 전문가들한테 첨삭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미리 세팅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예, 그게 4단계예요. 4, 5단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희망 목표 기업을 찾았어. 찾았는데 자격을 보니까 뭐 토익도 있어야 되고요. 예.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은 토익 공부하시면 돼요. 2022년도 하반기 공채부터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 87.5%가 토익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토스와 오픽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토익도 하지만은 뭐 토익보다는 이왕 하실 거면 토스나 토스를 하라고 저는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토스를 하려면 영어 회화 공부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5분씩 영어 회화해요. 예, 한 달 동안. 예, 매달 해요. 끝나고 나면 25분 끝나고 나면 이래저래 한 30분 빠지잖아, 그지? 끝나고 나면 애들 스스로 1시간 동안 토익 스피킹 공부해요, 혼자서.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키니까요. 토스 140점에서 160점대 나와요. 그걸 매일 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애들 평일에 술을 잘 안 먹어요. 예, 토요일, 주말에만 술 먹고.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됐죠? 즉, 내가 목표 기업을 찾았는데 내가 목표 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준군이나 경훈군이나 지금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재학생이기 때문에 좋아요. 해볼 만해요. 아직 재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나 이런 회사 갈래. 나 이런 회사 가고 싶어. 해서 그 기업을 먼저 분석해. 분석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러면 이제 학교 수강 신청 때부터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쌤 다른 창 하나 띄워드릴게요. 창 하나 또 띄워드릴게요.
인터넷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예. 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예, 회사의 사이트인데, 제가 써드렸어요. 이분들, 이 청년들 왜 오셨냐면, 이제 상황이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했어. 목표 기업까지 다 찾아놨어. 어, 그래서 자기 직무도 찾아놨고,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도 찾아놓고,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떤 기업에 지원하면 되겠다라고도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또 3학년 1학기가 하더라도 3학년 2학기 때, 계속 또 4학년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미리 내가 목표 기업을 지금 찾아놓으면 제일 좋아요. 찾아놓고 부족한 부분 체크해서 내가 뭘 써야겠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다. 나는 다음 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넘어갈게요. PPT로. 자, 요게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5가지예요. 예, 뭐 물론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할 건데. 나중에 내가 30대, 40대, 50대 때는 어떠한 전문적인 직업군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뭘 고민을 해주셔야 되냐면, 직업과, 제가 우리 청년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직업을 얻을래? 아니면 직장을 얻을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중군, 직업이 중요할까요? 직장이 중요할까요? 제 직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그죠, 같습니다. 그죠. 취업이 네,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지금은 내가 어떠한 전문가로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라는 직업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감사하게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직 재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가 또 우리 치창업센터가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고 멘토링도 받아가면서 조언도 듣고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 직업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많이 좀 찾아보시고 정보도 듣고 이러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취업, 희망, 목표 기업 분류 방법입니다. 목표 기업 분석 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냈죠. 공대, 중외, 해중스. 공대, 중외, 해중스. 이건 하지 마. 이건 나중에 해. 나중에. 나중에 해. 지금은. 지금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부터 찾아. 공기업 한 군데 찾을 필요 있어? 많이 찾아놔요. 예. 아까 우리 자발리오에 들어가서 공공기관 채용 정보들 봤죠? 예. 거기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부터 찾아놔. 그 다음 또 대기업 찾아놔. 그 다음 조금 밑에 거. 그리고 욕심이 좀 생기면 외국계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학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예, 요거 잊지 마세요. 공대, 중외, 해, 중스. 그래서 요까지 해보고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그때 이거 찾으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아직은 워크넷 보지 말라 그래. 워크넷. 여러분, 워크넷에는 이런 채용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죠? 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은 워크넷 보지 말고 높은 데부터 봐. 그 아까 제가 순서 가르쳐 줬죠. 자발리오. 예. 자발리오는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봐야 돼. 거기에 보면 저게 있어. 채용형 인턴제가 있어요. 예, 청년 인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청년 인턴제로 갈 수 있어요.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인턴제, 채용형 인턴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 보는 거야. 내하고 맞아야 되겠지, 그치? 예, 그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 공대, 중외, 해중수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마세요. 예,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금 딱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입사 지원서 작성 노하우, 이제부터는 찍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 찍으셔야 되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요청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입사, 자소서 쓰는 방법, 입사 지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경훈 대표님. 네, 김경훈 대표님. 네, 대표입니다, 이제. 대표입니다. 네, 입사 지원서를 딱 받았어요. 이제, 대표님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입사 지원서를 딱 받았어. 제일 먼저 뭐 보실래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대표님 뭐 보시겠어요? 나이 먼저. 응? 어떤가요? 나, 나이를, 사진? 사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그다음 뭐 보실래요? 네, 사진, 인상. 인상? 이제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경우 됐습니다. 이제 음소거 하셔도 돼요. 음소거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딱 봤을 때 이력서를 처음에 딱 받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보겠냐면 모든 면접관들이 사진부터 봐요. 왜 아까 취업 성형 구종 세트에서 취업 성형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취업 스펙 구종 세트에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라는 게 있어. 근데 사진이 별로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뽀샵을 너무 많이 해요, 요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며칠 전에 한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교수님 입사 지원서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입사 지원서 네 사진이 너무 평범한 것 같지 않니?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사선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왕 내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학교에 방사선 그 옷 입는 실습복 있죠? 실습복 있죠? 그거 찍고 찍으세요. 아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마가 보여야지만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꾸시고 그런 실습복 딱 입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학과 애들 있죠. 우리 요리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예 셰프복 입고 찍으라 그래요. 예. 그게 1번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돼서 조금 프로페셔널한 그 첫 이미지를 만들자. 두 번째 뭐 보냐면요. 여러분 두 번째 보는 게 지역을 봐요. 지역을. 이 친구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뭐 지역의 어떤 대립 관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김경훈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이나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면 연봉이 4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요. 작년도에요. 정부가 바뀌면서요. 건강의료보험료하고 4대 보험료가 7.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연봉 4천이라 그래서 나누기 12 하면 안 돼요. 연봉 4천이라 그래서 300만 원 채 안 돼요. 한 달에 실수령에 갖고 가는 게. 예. 280만 원 이래밖에 안 돼요. 연봉 5천 해봤자 과거에는 570만 원 갖고 갔는데요. 지금은요, 그것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연봉 4천이라 그러면 실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 돼. 근데 김경훈 대표님 그거 고민 안 하겠어요? 이 친구 나는 우리 회사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데 이 친구 지방에 있는 친구야. 그럼 선뜻 이 친구를 뽑으면 한 달에 내가 월급 280만 원밖에 못 갖고 갈 건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올라오면 집 얻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보통 우리 뭐 강남 같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 천에 원룸 기준으로 원룸으로 천에 50은 줘야 되거든. 한 관리비하고 이래서 따지면 천에 한 70만 원 들어가. 하고 회사가 밥 안 주잖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 밥 먹고 뭐 이래버리면 한 달에 280만 원 받아갖고 생활 되겠어? 그것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뭐 보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 보냐면요. 전공 봐요, 전공. 학교는 잘 안 봐요.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학교는 나중에 문제고 전공 봐요. 내가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또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직무랑 전공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전공이 다르면, 전공이 안 맞으면 그 밑에 뭐 보겠어요?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예, 그래서 전공 봅니다. 예, 그 다음 뭐 보냐면요. 전공 다음에 보는 게, 어, 요즘은 워낙 졸업 유예라든지 취업이 안 돼서, 이런 졸업하고도 몇 년씩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청년들이 입사 지원서 쓸 때 이력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몇 년도 뭐 2월, 3월에 입학. 남자분도 그거 써. 또 뭐 몇 년도 군대. 그래서 이런 거 막 쓰죠. 그죠? 복학 이런 거 막 써. 예.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요. 이 친구 예상외로 좀 다르네. 얘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아. 휴학했는 것 같아. 얘 원래 따지고 보면 이때 졸업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거나 끝나고 나서 졸업유예라든지 이런 게 길어지면 어디를 보겠어요? 경력사항을 봐요. 얘 뭐 했지? 아, 얘가 휴학기 내고 해외에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1년 갔다 왔구나. 아, 얘는 뭐 교환학생을 갔다 왔구나. 그러면 오케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알바. 뭐 심지어 공무원 공부. 그래 버리면 김경훈 대표님 물음표 딱 안 찍겠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 올바른 대학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는 것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더라도 뭔가 목적성을 명확하게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입사지원서 작성의 노하우는 공기업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입사지원서예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뭐죠? 공기업이죠.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공기업을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와 사기업을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가 달라져야 돼요. 이력서 자체가 다릅니다. 자소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전형으로 나가고요.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 중에서 잘못된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묻지마 취업이 아니라 쫄지마 취업으로 해야 된다. 기업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내 스토리가 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나열식 절대 쓰면 안 돼요. 단골 키워드 절대 쓰면 안 돼요. 도전, 열정, 창의, 소통. 언어는요, 사어가 있고요. 생어가 있어요. 예. 얘가 사어예요. 느낄 수 없잖아요. 왜 도전적인데요? 왜 열정적인데요? 왜 창의적인데요?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생어, 뭐예요? 스토리, 경험으로 써가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것. 아, 저는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이런 해서,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막 열정에 늑대 같은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에디슨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슨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건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삼성이 지원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에디슨이라는 걸 넣어버렸어요. 또 하나, 회사 속에서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미 이 회사는요,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 써요, 보통 청년들이. 뭐 삼성전자는 뭐 어떤 연세대학병원은 뭐 이미 뭐 몇 년도부터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자소서 안에 700자, 500자, 700자, 800자, 1000자는 내 자신 지원자를 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대놓고 회사 소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같은 기업을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회사명을 쓰지 말고요. 제가 우리 회사에 지원한다면, 제가 우리 병원에 지원한다면,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장단점, 별 차이점 없는 학창 시절, 캡스톤 디자인 누구나 다 하고요. 해외 어학연수 누구나 다 가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식상하다. 해외 자원봉사 활동,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간호계열이라든지 병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자원봉사들 많이 씁니다. 근데 식상해요. 그런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입사 포부. 이런 친구들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경력 기술서가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경력 기술서보다 프로젝트 기술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 찍어 놓으세요. 경력 기술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현장 실습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 기술서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미리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되면 이게 다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찍어 놓으세요. 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찍어 놓으세요. 음, 찍어 놓으세요. 자, 뻔한 키워드가 있어요. 도전, 열정, 소통, 리더십, 꼼꼼함, 창의성, 고객의 니즈,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요,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전은 뭐죠? 집요함, 확실한 목표 의식, 뭐 근성, 열정은 뭐요? 끊임없는 동기부여.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워드 자소서 쓸 때 한번 꼭 써보세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재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키워드 하나 더 추가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 왜냐하면 도전하고요. 고민했어. 고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나 고민하고요. 도전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결과도 나왔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 나 다시 도전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혼자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해봤어.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열정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소통은 뭐죠? 협업, collaboration. 예, 그 다음에 리더십은 뭐죠? 이견을 좁힘, 코디네이터의 역할. 요거는요, 리더십은요, 유재석의 리더십과 강호동의 리더십을 잘 분석을 하시면 돼요. 강호동의 리더십은 뭐예요? 나를 따라라 이거죠. 유재석의 리더십은 뭐예요? 그래, 원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경훈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게 유재석의 리더십이에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꼼꼼한 뭐예요? 크로스 체크. 어떤 결과를 사전 분석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창의성은 뭐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다. 고객의 니즈가 고객의 원추로 바뀌었습니다. 분석력은요, 엑셀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로 많이 들어가요. 빅데이터 쪽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는요, 글로컬라이제이션, 여기 좋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제품의 현지화, 고객의 뭐 이런 기술의 현지화,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예.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순서예요. 첫 번째, 키워드 도출.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쓸 건지 본문과 결론부터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 질문들이 막 나왔잖아, 그치? 나오면 그 1번 질문에 보통 뭐 1번 질문에 왜 지원했는지 물어보거든. 지원 동기가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에는 내가 어떤 스토리를 읽을 건지를 키워드만 먼저 써놓는 거야. 써놓고 그다음 이제 본론, 결론, 서론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각 질문 1, 2, 3, 4번 중에 내가 했던 경험들의 키워드만 하나씩 쭉쭉쭉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전개해 나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소제목 찾으면 돼요. 처음부터 소제목 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써놓고 나서 소제목 찾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키워드 도출이 먼저라는 거. 즉, 자소서는요, 빈칸을 채워 넣는 게 아니고요. 나를 표현하기 위한 키워드부터 먼저 하나씩 적어 놓고, 맞아. 1번에는 내가 여기가 지원하는 회사가 삼성 계열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요걸 집어넣어야겠어. 우리 아까 2단계 커리어 분석하라 그랬잖아. 요걸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3번에는 뭐 어떤 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내 스토리의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나가시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소서 주요 7대 항목. 이미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나와야죠.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조를 만들게 된 주요 사례. 저는 저의 가치관과 신조는요, 일근처나 무난사예요. 일근처나 무난사. 안중근 의사가 직접 이렇게 자필로 쓰신 것도 있는데,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게 저의 가치관이에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학창 시절 때 바깥에서 술 먹다가 새벽 3시 15분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에 제가 없으면 아버지는 외박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셔서 운동장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운동장을 5km를 뛰세요. 아직도요. 예, 우리 남자분들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삼천 교육대 헌병대 하사관 출신이십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엄마는 여러분들처럼 그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충북 괴산이세요. 저희 외갓집이 괴산입니다. 괴산. 우리 청주하고 가깝죠, 그죠? 예, 그래서 경상도 남자와 우리 충청도 여자가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어떠냐면 너무 부지런하게 사세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생활의 가치관, 내 신조는요, 부모님한테서 받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지인들한테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 수업을 듣다가 얻는 것도 있고요. 또 책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뭔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번. 제가 그랬죠. 학창 시절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한 것도 찾아놓으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예, 그것도 만드셔야 됩니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뭘로요? 사례 중심으로요.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놓으시고요. 가장 도전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작성하되 그것을 하게 된 계기, 과정, 결과, 더 중요한 건 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점.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점이 뭔데?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실패했지만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난 도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기업의 선택 기준이 뭔지, 또 우리 회사 왜 지원했는지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을 사례 중심으로 쓰세요라는 게 뭐예요? 예, 강점. 음. 나의 성향을 기반으로 해도 되고요. 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신입 후 3년 차, 5년에서 10년 차에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면접 갑니다. 면접. 예. 지금 39분인데 이제 면접까지 해드리고 갈게요. 요즘은요, 공기업은요,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면접위원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즉 면접위원자에게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요.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저도 면접관이잖아요. 예, NCS 공기업 면접관인데 진짜 저희가 매뉴얼대로 하고 싶은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도 여러분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도요. 예,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쫄릴 필요는 없어요. 면접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원중군을 보고 싶고 경군을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괜히 쫄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더욱 구조화되고 체계화돼서요. 상황 면접이나 토의 면접, 문제 해결 면접 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원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예, 요즘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예, 공기업뿐만 아니라 뭐 사기업들도 지금 너무 많이 좀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보세요. 음. 공공기관의 면접은요, 핵심은요, 지원 직군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지식과 경험과 태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고요. What, why, how to do. 어, 나를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제가 앞서 얘기했던 1단계, 2단계만 거치더라도 이게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상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뭐 이런 응급 환자였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질문이.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 보셔야 되고, 토론 면접과 토익 면접도. 이 보통 간호학과 애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그 태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토론 면접이나 토익 면접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면접 핵심 능력에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예시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조직 이해 능력이 나오죠. 우리 회사는 20년 전 창의력 보드게임을 특허로 기반으로 2조 원의 규모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당신이 경영자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관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런 면접 NCS에 대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실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가면요. 이런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다운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돼요. 자,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 차이점이죠. 토론은요. 찬반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토의는 개선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겠어요? 유재석의 리더십이나 강호동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겠죠. 토의 면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역량, 즉 비판적 사고력, 즉 아이디어 도출을 얼마나 하는지 크리티컬 띵킹 그걸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쪽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앞에 산 찍은 거 있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아이디어 도출, 뭐 문화의 이해 다양성,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 정리를 해놓는 거야. 예. 자, 넘어갈게요. 기업에서 면접자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직무 적합성, 직장인, 인성, 근속, 성장. 요 네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건 예예요. 2024년도는요. 예, 얼마나 우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죠? 예, 이걸 가장 많이 봅니다. 2024년도 취업 채용 트렌드에서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나머지 2번, 예, 3번, 4번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갑니다. 자, 바로 갈게요. 또 뭘 봅니까? 경력이 뭔지, 지식이 뭔지, 관심 있는 건 뭔지, 경험이 뭔지. 저 벌써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앞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예, 요게 포인트입니다. 갈게요. 면접 보러 가면요, 여러분. 보통, 중소기업에 있는 데는 그냥, 면접관 3, 4명에 내 혼자 들어가겠죠. 예, 근데 중견기업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면접관들도 있지만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죠? 보통 3, 5, 7, 8로 들어가요. 3, 5, 7, 8. 예, 보통 8까지 들어가는 건 면접이 몇 단계로 나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3, 5, 7, 8로 들어가는데, 어, 키맨이 어디 있을까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면접관들 앉아있으면. 예, 이분은 선임 면접위원이라서 진행을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키맨입니다. 그래서 면접 보실 때는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대답해 가시면 눈으로 아이 컨택 하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옆에 앉아 있잖아. 근데 얘가 대답하고 있는데 나는 고개 푹 숙이거나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공감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 방청객 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막, 맞아, 맞아, 맞아. 이러시면 안 돼. 실제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공감하시면 돼요. 고개 끄덕끄덕 끓이시고 이러시면 돼요. 예.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8초예요. 8초. 8초. 이미 조별로 면접을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기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면접장이라고 하면 면접관들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요 안을 다 봐요.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관들 이렇게 앉잖아. 그러면 여기가 문이잖아. 문이면 이제 여기 뭐 진행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자, A팀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럼 여기 처음에 문에 들어올 때 목례 딱 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쓰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친구나 혹은 중간에 있는 친구가 차렷
보통 맨 앞에가 많이 해요. 차렷, 경례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시 딱 쳐다봐요. 그러면 중간에 계시는 선임 면접위원이 네, 착석하세요. 앉으세요라고 해요. 여기서부터요. 요까지 할 때까지 8초 걸려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 원중군이 있었어. 원중군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궁금해요. 지금도 제가 원중군한테 자꾸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어디 가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원중군한테 자꾸 뭐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아마 오늘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제가 원중군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예, 저 원중군한테 뭔가 궁금해요. 예, 얼굴도 잘생겼고,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에 많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 얘기가 뭐예요? 취업 스펙 구종 세트에서 취업 성향입니다. 저 사람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라는 게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요, 면접관들요, 평생 사람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어떤 분은 관상도 보신다는 비율도 계세요. 자, 넘어갈게요. 예, 실무 면접관들은요, 보통 차장이나 부장급, 경력 이 정도 들어가요. 근데 MZ세대 면접관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이분은 실무 면접은요,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예. 플러스 뭘 봐요? 나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조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죠. 임원 면접관들은 뭐냐면 이거 봐요. 정직, 근성, 빠릿빠릿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임원 면접 보러 가면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앞장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미리 체크해야 돼. 실무 면접관 분명히 처음에 들어가면요. 실무 면접관들이에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도 직무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업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적응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딱 세팅해 놓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면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필요 없어요. 자, 면접 전 준비 사항들입니다. 1번, 제출한 이력서 자소서를 최소한 3번 이상 읽을 것. 자소서를 거짓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나 저래나 허위로 쓰셔도 돼요. 면접관들도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소서는 99.9가 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없는 사실을 자소서에 넣었을 경우에는 좀 거짓으로 좀 썼다, 뭐 좀 조작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소서를 무조건 100번 이상 읽어요. 내거화 시켜야 돼요. 내거화. 자소서 작성 사례를 육하 원칙에 의거돼서 사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어떤 사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입장식 문 열면 짧게 목내 입장. 어, 다리 쭉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저는 그 대한항공 면접관 있을 때 그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걸 앉아서 이렇게 무릎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리를 벌리시는 분도 봤고요. 다리를 자꾸 떠시는 분들도 봤어요. 물론 긴장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습관이거든.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 컨택 잘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큰 목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적벌남, 앉는 거, 허리를 살짝 대는 게 좋아요. 허리를 살짝 이렇게 대고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가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2초 이내에 답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괜히 설레발 치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한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갑니다. 예,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어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 채용 트렌드에 보면요. 취업 트렌드 네, 리버스 면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버스 면접. 이게 2022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왕성히 활발하게 들어온 게 리버스 면접 제도예요. 리버스 면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원준 대표님,
제가 지원자예요. 예. 김원준 대표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를 뽑아주시는 시대가 아니죠. 나도 김원준 대표님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과거에는요, 김원준 대표님이 저를 채용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원준 대표님은 한테 충성을 다해서 제가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였잖아. 근데 요즘은 어떤 트렌드냐면, 김원준 대표님도 저를 뽑아주시지만 나도 김원준 대표님을 선택해야 돼. 요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면접은 뭐냐면 면접 보러 갔을 때 꼭 한마디를 해야 돼. 제가 면접관님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걸 꼭 해줘야 돼. 근데 이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 연봉은 얼마나 줍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정답을 좀 드리면, 제가 실은 전공을 이렇게 했고, 제가 저희 회사에,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직무 분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의 이 부서에서 함께 저 회사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은데, 우리 회사의 또 선배님으로서, 제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배로서 좀, 좋은 그 보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야 돼.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반드시 30분 전, 저는 이 늦은 친구를 많이 봤어요. 예, 늦은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꾸 웃어요. 웃으면 다 해결돼요. 웃고 인사 잘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웃고 인사하는 거고 잊지 마시고요. 뭐, 아빠 면접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흥분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래 생각하면 돼요. 면접 보러 가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쫄아. 긴장도 하고 이래. 근데 이래 생각하면 돼. 그들도요. 밥 먹고요. 화장실 갑니다. 우리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단지 그들은 내보다 경험이 더 많은 것뿐이에요. 똑같은 A4지인데 나는 아직 백지 상태야. 근데 그들도 우리처럼 백지 상태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이런 강의 많이 해드리거든요. 마인드셋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리고 동기부여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존감을 가지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잘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요즘은 전화번호 주는 거 아니라 그러대. 인스타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로 해서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해외 취업은요, 해외 취업은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화면 바꾸겠습니다. 해외 취업에서 여러분들 해외 취업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죠? 해외 취업에서 오늘 해외 취업도 원래 이 해외 취업 동아리라서 해외 취업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해외 취업은요, 제가 잠깐만요. 유튜브에 가시면요. MKDHRM, MKDHRD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은 제가 여기 제 방송의 100%가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을 다 했는데요. 여기 해외 취업하셨던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제 혼자서 나와서 이렇게 해준 거 있어요.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총괄편, 그다음에 뭐 해외 취업 인턴 필수 체크리스트,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가는 방법들, 이런 친구들은 제약 바이오 분야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회사에 취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자들도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썩 쉽지만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전공자들은. 오늘 뭐 치기공학과가 있었으면 치기공은 조금 쉬워요. 근데 방사선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조금 다뤄야 되는 전공입니다. 특히나 오늘 간호학과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호학과도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 분야예요. 근데 간호학과 친구들이나 방사선과 친구들한테 하나만 딱 안내해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보건국에
내가 방사선이나 간호사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거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보건국에서 인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길이고요. 학교 재학 시절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보통 우리 간호계열 쪽이 싱가포르에 많이 가세요. 가서 영어 연수도 받으시고,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들에 가서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그 유튜브에 가시면 요거 외에도 다른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잊지 마세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방송 보시면 제일 빨라요. 해외 인턴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법. 예, 요 방송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 배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방송 보시면 내가 해외에서 인턴이나 취업을 좀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가 방송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실래요? 네, 아마 보통 우리 하다 보면 질문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인스타 주소 가르쳐 드렸으니까 예, 그쪽으로 DM을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채팅창에요. 제 번호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카톡으로 제가 이걸 해드려도 되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학교에 허락은 안 받았는데 제가 일단 번호는 남겨드릴게요. 예, 해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전화는 잘 못 받아요. 근데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카톡으로 좀 안내도 해드리고요. 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소서 컨설팅까지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자소서를 좀 써오셨으면 하고 이제 아마 학교에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자소서 써온 친구가 우리 경훈군밖에 없으니까 경훈군은 카톡으로 저한테 자소서를 보내주세요. 네, 써놓은 자소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소서를 카톡으로 해서 조금 온라인 첨삭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네네, 질문하세요. 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 그 자소서 준비된 게 막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보내드릴 수가 좀 보내드리기 좀 어려워서 음. 혹시 추후에 조금 더 연락드려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돼요. 네네네네. 꼭 오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봐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에이, 재미없어. 어, 자소서, 인사 담당자 자소서 제일 첫 문장에 두 줄만 딱 읽거든요.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써보고 이러셔야죠. 됐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준군, 경훈군, 우리 채은양, 종영군, 우리 성일군, 예,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또 대면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